마돈나. 두말할 필요 없는 시대를 풍미한 스타이다. 가수이자 배우, 영화 제작과 음반 제작, 패션 디자이너인 동시에 헬스클럽 체인을 가진 사업가이기도 하다. 빌보드가 선정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솔로 가수로 전 세계에서 팔린 음반은 3억 장이 넘는다. 한 세대에 걸친 완벽한 인기. 마이클 잭슨마저 이미 고인이 된 지금, 마돈나는 중장년 팝팬들에게는 얼마 안 남은 오랜 친구 같은 존재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팬이건 아니건 적어도 그의 노래 중 한두 곡 정도는 좋아하는 노래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오늘날 30대 후반, 40대 초반 나이에 접어든 상당수 한국인들에게 마돈나는 청소년기와 성장기를 함께 해온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다. 열렬히 빠져들지는 않지만 언제 들어도 별로 낯설지 않은 음악. 흥겨울 때 들으면 흥겨운 대로, 우울할 때 들으면 우울한 대로 쉽게 다가오는 음악. 아마도 그런 음악적 보편성이 오늘날 마돈나를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가수로 이끌지 않았나 싶다. 라이크 어 버진을 부르며 억눌린 여성의 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전 세계 음악 팬들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마돈나. 그러나 이제 그도 어느덧 60대 중년의 나이에 들어섰다. 사실 스웨프트 어웨이 같은 영화를 보면 마돈나의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 나오는데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역시 세월의 무게를 피하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마돈나는 오늘 이 시각까지 여전히 팝계의 섹시 아이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참 경이롭다는 느낌이 절로 든다. 초기 화면에서부터 그는 나이를 잊은 채 특유의 팬티 노출 패션을 선보이며 열심히 춤을 추고 있다. 데뷔 시절 마돈나 음악에 열광했던 청소년 팬들은 이제 대부분 40대가 됐다. 근 30년이다. 표현 그대로 마돈나는 한 세대와 함께 호흡했고 한 세대에 걸쳐 대중문화계를 완벽히 지배한 전무후무한 아티스트다. 마돈나의 데뷔 시절을 좋아하던 팬들의 자녀들이 이제 다시 마돈나의 음악에 열광하는 셈이다. 물론 데뷔한 지 오래된 그룹이나 가수들이 비단 마돈나 혼자는 아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시간을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현재의 젊은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가수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1980년대나 1990년대나 2000년대나 마돈나의 음악은 늘 젊은 층의 환호를 받는다. 과거형이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으로 최신 음악을 선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 그의 전성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마돈나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아무리 길게 잡아도 5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며 그를 폄하했던 수많은 평론가들은 반성문을 길게 써야 한다. 5년이 문제가 아니라 세기가 바뀌고 한 세대가 흘러도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생물학적 나이는 60대지만 마음의 나이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마돈나. 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거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데 마돈나에게도 이 거장이라는 타이틀을 줘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마돈나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팝계에서 그 긴 세월 동안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그 재능이 적재적소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한 후천적 노력이 어우러졌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 음악에도 유행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대중들 기호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재능만 뛰어나서는 될 일이 아니다. 대중들이 어떤 음악을 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맞춰 자신을 늘 변신시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마돈나는 진정한 파워 우먼이다.
보그를 비롯해 마돈나가 선보였던 여러 뮤직비디오는 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정말 세련됐다는 감탄사가 나온다. 카리브해의 낭만이 느껴지는 라이스라 보니타를 부르는 마돈나, 가벼운 댄스곡 트루 블루를 부르는 마돈나, 빠른 비트의 미닛을 부르는 마돈나. 같은 가수가 불렀다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장르를 변화무쌍하게 넘나들고 있다. 마돈나는 1958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마돈나의 혈통을 추적해 올라가면 이탈리아, 프랑스의 피가 섞여 있다. 마돈나의 친모는 마돈나가 5살 되던 해 암으로 사망했다. 홀로 남은 부친은 집에서 가사를 돌봐주던 가정부와 재혼을 해 2아이를 더 낳았다. 마돈나는 새어머니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학생 시절 마돈나는 이미 또래 학생들에게 2가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첫 번째는 성적이 매우 뛰어났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마돈나의 기행 때문이었다. 마돈나는 화려한 속옷을 즐겨 입었는데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학교 복도에서 옆으로 제주넘기나 물고나무서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당연히 많은 남학생들은 마돈나가 치마 속에 입은 화려한 속옷을 구경할 수 있었다. 마돈나가 남들의 시선 끄는 것을 좋아하는 엔터테이너의 끼가 넘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소 불우했던 가정사에 대한 반항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고교에 진학한 마돈나는 소위 말하는 끼 많은 청소년이었지만 학교 성적만큼은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거의 전 과목에 걸쳐 A등급을 받았던 마돈나는 학교 치어리더로서도 맹활약하며 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미시간 대학에도 장학생으로 입학해 무용을 전공할 수 있었다. 마돈나의 학창 시절은 종합해보면 잘 노는 애들이 공부도 잘한다는 속설이 딱 들어맞는 경우다. 마돈나는 발레에 관심을 쏟았지만 주변에서는 팝댄스 쪽에 더 재능이 보인다며 전향을 권유했고, 진지하게 고민하던 마돈나는 결국 미시간을 떠나 1977년 대중문화의 중심지 뉴욕으로 떠나게 된다. 이때가 마돈나 나이 19살 때인데 뉴욕에 도착했을 당시 주머니에는 단돈 $35만 있었다고 한다. 마돈나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도넛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때로는 너무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졌다. 그렇지만 음악에 대한 마돈나의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스스로 밴드를 결성해 무대에 서기도 했다. 마돈나는 밴드에서 노래와 기타, 드럼 등을 맡았다. 마돈나는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엔터테이너라고 비판하는 평론가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 마돈나가 어린 시절부터 여러 악기를 마음대로 다뤘고 일부 곡들은 직접 작사 작곡에 프로듀싱까지 했던 것을 고려해보면 그런 비판은 지나친 선입견이 아닐까 싶다. 1982년 4월 첫 번째 싱글 에브리바디를 출시했다. 그리고 이듬해 데뷔 앨범인 마돈나가 발매되면서 향후 세계 팝 음악계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익히 알려진 대로 마돈나는 데뷔 시절부터 온갖 화제를 몰고 다녔다. 굳이 구분하자면 주로 부정적인 쪽의 화제였다. 당시 국내 언론 해외 토픽란에 최근 미국에서는 마돈나라는 여가수가 나왔는데 지나치게 선정적인 가사와 춤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는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에도 서서히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데뷔 초기 마돈나가 이런 비난을 받은 데에는 가사 자체의 선정성도 있겠지만 상업적인 댄스 음악을 하는 여가수를 얕잡아보는 기존 음악계의 선입견도 일정 부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마돈나의 음악은 직설적이고 선동적이다.
마돈나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사실상 첫 번째 메가 히트곡 라이크 어 버진부터 혼전 순결을 중시하는 기성사회에 대한 파격적인 도전이 담겨 있다. 라이크 어 프레이어 뮤직비디오에서는 첫 장면부터 십자가를 불태우는가 하면 파파 돈 프리츠에서는 10대 미혼모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웨어 라이프 비긴즈에서는 구강성교를 묘사한 듯한 야릇한 가사가 등장해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자. 과연 마돈나를 단순히 댄스 가수로만 부를 수 있는지를. 장르만 댄스일 뿐 사실상 마돈나가 부른 노래들에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부조리에 대한 통렬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 마돈나의 노래 속에는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을 주창한 곡이 있고 물질 만능 세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 낙태에 대한 도발적 문제 제기가 있고 여성의 성적 억압에 대한 도전이 있다. 수많은 록 밴드들이 말만 록 밴드일 뿐 실상 록 스피릿과는 무관하게 상업성만 쫓고 있는 것에 비하면 오히려 마돈나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과 반항 정신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록 스피릿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문화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을 때 마돈나의 음악과 마돈나가 팬들에게 끼치는 문화 권력이 주요 텍스트로 연구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마돈나 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대접받기에 이른 것이다. 마돈나처럼 오래도록 대중문화, 나아가 사회 전체에 현재 진행형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마돈나의 음반 판매량은 지금까지 3억 장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말이 쉬워서 3억 장이지 어지간한 음악 팬들은 대부분 마돈나의 앨범을 한두 장은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일각에서는 마돈나의 지나친 상업성과 선정성을 끊임없이 비판한다. 그러나 그런 비판조차 마돈나는 자신의 인기를 유지하는 한 요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돈나는 늘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 가수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거리낌 없이 세상에 전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 그게 가능한 이유는 천부적 재능과 더불어 마돈나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50대에 접어들어서도 딸 자식 버린 어린 소녀들의 감성을 파악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부단하게 자신을 가꾸고 젊은 층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연예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 마돈나가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다. 마돈나는 기성세대가 자신의 음악을 손가락질하고 비윤리적인 음악이라며 경시해도 이를 끊임없는 노력으로 극복해왔다. 남들은 수십 년째 정상을 지켜온 마돈나이기에 이제는 기본만 해도 앨범이 팔리고 차트 상위권에 오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지만 당사자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새 앨범과 새 노래가 나올 때마다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 새로운 패션과 트렌드를 창출해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신을 부단하게 채찍질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정상의 자리는 언제라도 남들에게 넘길 수 있다는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팬들이 좋아하지 않는 작품을 만드는 아티스트에게 언론이 관심을 쏟을 이유는 없다. 바꿔 말하면 늘 대중의 기호를 선도하는 마돈나이기에 마돈나의 일거수일투족에 세상은 여전히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마돈나를 싫어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던 많은 여성 후배 가수들이 결국은 마돈나의 패션과 뮤직비디오를 따라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선정적이라고 욕하면서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빠져드는 게 마돈나의 뮤직비디오고 댄스 음악일 뿐이라며 폄하하면서도 듣다 보면 입에서 흥얼거리게 되는 것이 마돈나의 음악이다. 앞으로 마돈나가 얼마나 더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마돈나가 스스로 활동을 접는 그 순간까지 높은 인기를 구가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떨어지는 인기에 고민하다 마지못해 무대를 떠나는 것은 마돈나답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이다.